장경인대 증후군 1탄에서는 치료에 고려해야 할 점과 대퇴근막 장군 간 대둔근 그리고 외측 강근의 근막 이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2탄에서는 정강이 앞쪽에 위치한 정경골근에 대한 근막 이완과 대퇴근막 장근 및 고관절 외전근의 트레이닝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장경인대 증후군이 보통 무릎 외측의 통증으로 여겨져서 그 부위에 통증이 있으면 대부분 장경인대 증후군으로 인지하고 거기에 관련된 치료를 주로 합니다. 하지만 정강이 앞쪽에 붙은 정경골근의 과긴장과 지속적인 당기는 장력의 증가로 인해 발생된 무릎 외측 통증의 가능성도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죠. 해부학적으로 보면 장경인대의 앞쪽 섬유가 정경골근의 근위부에 있는 상부 섬유와 합쳐집니다. 이 말은 정경골근의 장력의 증가가 장경인대 부착 부위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장경인대의 장력 증가도 이 근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근위부 경비골 관절과 그와 붙어있는 전방인대에 염좌가 일어나서 장경인대 증후군과 비슷한 통증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릎 관절 아래 바깥쪽으로 경골과 비골이 만나는 부위의 관절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페달링을 하거나 등산이나 런과 같은 동작 중에는 발목의 움직임이 중요하고 많이 사용됩니다. 발목을 발등 방향으로 올릴 때는 위쪽에 있는 경비골 관절에서 바깥에 있는 비골의 근위부는 외측 방향, 즉 바깥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비틀림 장력이 증가해 앞쪽에 있는 인대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무릎을 굴곡을 할 때는 비골이 앞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무릎을 펼 때는 비골의 뒤쪽에 붙은 우리 함스트링의 대퇴이두근, 외측에 있는 대퇴이두근의 장력의 증가로 인해서 비골을 뒤로 잡아당기게 돼서 뒤로 이동하게 되고요. 이 관절 부위는 움직임이 큰 관절이 아니지만 인대의 연결로 지탱되어 있는 곳이라서 반복적으로 잡아당기는 장력의 증가나 과도한 발목과 무릎 관절의 사용이 경비골 관절과 그에 연결된 전방 경비골 인대에 반복적인 스트레스를 줘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통증이 무릎 외층의 통증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이고 장경인대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생각해서 치료를 해주시면 더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경골근에 대해서 이제 근막 이완을 보여드릴 텐데, 우리가 페달링을 하거나 아니면 런 할 때도 그렇고 등산하고 난 뒤 하산을 할 때도 그렇고 여기 앞쪽에 있는 정경골근이 속도를 줄여주고 하지의 움직임을 컨트롤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보면 발목 올릴 때 여기 쓰는 이 근육이거든요. 여기 붙어서 앞쪽에 발목 앞쪽에 붙은 이 근육인데, 이 발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위쪽 뼈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발이 안쪽으로 해서 우리가 그래서 토인이 되거나 우리 클릭 같은 경우에는 발이 안쪽으로 돌아가면 여기 뼈가 안쪽으로 내측으로 회전이 되고 그쪽 부위에 우리가 장경인대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대각선으로 붙으면서 약간 앞쪽에 붙었거든요. 걔가 더 스트레칭이 되면서 이제 더 자극을 받는 거죠. 근데 아까 전에 반복적인 마찰보다는 그 무릎 앞쪽에 있는 호파 패드라는 부위에서 압력이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압력적인 부분들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경골근 이쪽에 있는 부위들은 잘 풀어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이게 앞쪽에 있는 발음이 어렵네요. 정경골근하고 옆에 있는 비골근 두 쪽을 같이 풀어주실 거예요. 여기 붙근이 장경인대가 부착하는 부위를 제외한 이쪽 부위를 앞쪽이랑 풀어주시는 거예요. 옆도 같이. 옆도. 이 부위는 풀어주면 효과 많이 보실 거예요. 그리고 대체로 장경인대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쪽에 하시면 굉장히 아프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통증이 많이 심하지 않는 범위에서 문질러 주시면 돼요. 발목에 있는 정강이 쪽이 아니고 정강이 옆쪽이에요. 이쪽으로 이완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질러 주세요. 장경인대를 강화시키는 방법은 강화시키고 그 강화시키면서 스트레칭 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일단 하고자 하는 다리가 왼쪽 다리라 그러면 왼쪽 다리를 문턱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벽에 기댈 수 있는 부분들에 딱 대고요. 누우시는 거예요.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약간 안쪽으로 돌리는 거죠. 이 상태에서
무릎을 약간 살짝 굽히면서 대각선 위쪽으로 다리를 미는 거예요. 뒤꿈치를 10초 유지. 10초 유지할 때 내가 최고 100 정도의 힘이 최고라 그러면 30에서 50% 정도의 힘만 주는 거예요. 다시 무릎 안쪽으로 살짝, 다리 안쪽으로 살짝 돌리고 뒤꿈치를 대각선 위쪽으로, 무릎을 살짝 굽히려고 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힘 빼고 10초 유지하는 거예요. 내 파워, 최고 파워의 30에서 50% 하시고 나면 할 거예요. 그러면 몸만 트는 거죠. 다리는 그대로 있고 몸만. 그러면 기역자가, 니은자가 기역자가 헷갈리네요. 이렇게 각도가 되게 해서 이 상태에서 다시 하는 거예요. 안쪽으로 돌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운동을 하시면 대퇴근막 장근뿐만 아니라 고관절 외전근까지 같이 강화될 거예요. 옆으로 미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쪽 돌리고 꾹.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힘 빼고. 고관절 외전근에 대한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요. 아래쪽 다리는 굽히고 위쪽 다리를 일자로 쭉 펴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꿈치로 아래쪽으로 길게 밀어주시면 옆구리에 있는 근육의 사용을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골반 위쪽에 잡으시고 10번을 하시는 거예요. 바깥으로 벌리는 동작을 10번 실시하시고 천천히 내리고 다시 쭉 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내리고. 고관절 외전근, 중둔근, 특히 중둔근에 대한 강화 운동입니다. 마지막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회씩 3세트 해주시면 되고요.